네, 인생 특강, 또 인성 특강을 맡게 된 박준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또 진로, 인생, 또 인성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좀 쏟아낼까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고, 저 선생님은 누구실까 이제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특강을 맡은 박준희 강사라고 하고요. 네,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강의 외에 또 제가 방송과 공식 행사 MC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더더욱이 해줄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진로는 무궁무진하고요.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이 고르시고 선택하실 영역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생 선배로서 많은 얘기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뭘지 정말 이제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온라인 사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는 없고요. 제가 주로 이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 그런 특강을 다니다 보면 우리 대학생분들을 많이 만날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들의 이 전공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이 분야 쪽에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전공과 저는 맞지 않아서 앞으로 다른 어떤 걸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를 들어오긴 했지만 현재 이 학교에서 나의 소속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누가 그러잖아요. 짧은 것 같지만 또 길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만큼이나 큰 고민이지만 긴 인생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요만큼에 불과한 그런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인생 선배로서 저도 지금 많이 거쳐온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고민 너무 심각하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 진로 멘토리 나만의 미래를 디자인하기라고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자, 나만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저 솔직히 이 제목도 많이 고민을 좀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인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인이잖아요. 사회인으로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좀 건설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건설적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이 나의 몫이 제일 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의 몫이 제일 큰 만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크게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부담을 그만치 갖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내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남보다 이렇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노예로 우리 친구들이 숙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나에 대한 자존감을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여러분들은 아직 백지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채워갈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목표가 항상 중요하다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목표.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를 하시겠지만 또 뻔한 얘기 나오네. 목표의 중요성. 맞아요. 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목표가 우리 친구들이, 자, 제가 하나같이 취업 컨설팅이나 저도 이런 면접 스피치 같은 걸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물어봐요. 우리 친구는 가고 싶은 직구 정했어요? 그러면 정한 친구도 있지만 못 정한 친구도 태반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이게 일단은 하나의 조그만 목표가 일단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있죠, 분명히. 자, 그런데 이 목표가 꼭 있다고 해서 성공을 다 하냐, 또 없다고 해서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내가 포기를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뭐라도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건 어느 정도의 동기, 이 작은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몇 번 도점을 포기할까? 제가 이렇게 큰 난제를 좀 드려봤는데
솔직히 한 번만 하고도, 한 번만 도전하고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번, 7.8기 정신이라고 하죠. 여러 번 내가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에 대한 난제에 대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저는 지금 솔직히 예전에 방송 생활도 했었어요. 이제 리포터 방송 생활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강사로서 한 몇 년간 또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또 한 계단 한 계단 거쳐오면서 또 올라오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저의 영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행사 MC와 또 여러분들께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모바일 쇼핑 호스트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도전을 하는 이유는요. 저도 지금 나이가 꽤 많습니다. 우리 82년, 김지영 82년 김지영 분과 좀 똑같은 동갑인데요. 생각보다 저도 이 많은 나이 동안 계속적인 순조로운 인생을 설계했냐? 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분들한테 제가 더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미래가 뭐가 막막하고 앞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뭘 해야 될지 불확실해요. 자, 이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 저도 이제 모 대학, 네, 인서울 모 대학의 중어 중문학과를 나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네, 교수님들한테는 엄친딸, 또 친구들한테도 나름 저 친구는 분명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또 탄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정말 잘 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 자만심이었을까요? 네, 거꾸로 나락으로 롤러코스터처럼 쭉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자, 목표를 설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표를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를 한 번에 금방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여러 번 포기해도 좀비처럼 어떻게든 살아나서 그 정신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내느냐 그 차이로 갈라지는 게 성공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목표가 작아도 좋아요. 목표가 작아도 좋고요. 이 작은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도전했음에도 실패해도 좋아요. 자, 여러 번 도전했는데도 실패를 또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좋아요. 넘어져도 좋아요. 계속 넘어져도 좋아요. 하지만 끝까지 이걸 붙잡고 내가 버틴다면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네,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 한마디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목표도 못 잡겠어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확실하게 이 분야에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분야도 못 정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도 몰라요. 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 첫 번째.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저는 3가지의 인생 조언을 드릴 거예요. 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목표를 열심히 설정해서 달성하는 것까지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라. 자, 이것도 뻔한 얘기일 수 있겠어요. 자, 다양한 경험 많이 쌓아라.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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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20대 초일 거예요. 어쨌든 20대 중반이든 20대일 겁니다. 자, 20대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죠. 30대가 되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정도 이 나이만큼 됐고 이제 그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나는 한쪽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키워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 주변 환경에서도 벌써 이제 압박감이 들어옵니다. 뭐 가족이든 뭐 주변 친구들이든 슬슬 결혼이든 뭔가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또 후배는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나를 위해서 쌓기에는 역부족이에요. 30대는. 그렇기 때문에 20대인 이때는 여러분들이 20대라는 것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목표를 정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목표를 정하지 못했다면 더더욱이,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 더더욱 모른다면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이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자, 물론 여러분들 요새 적성 검사 많아요. MBTI, 뭐 디스크, 여러 가지 직업 심리 검사, 다양한 사이트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검사해서 나 이쪽 분야로 그냥 갈래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맞는가 봐 정도의 예측이지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진 않아요. 나의 그것이 정답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30대 때는 어떻게 된다? 30대 때는 이게 큰 자산이 됩니다. 자, 이 다양한 경험을 20대 때 많이 한 친구들이요, 30대 때 이 모든 경험들이 나의 자산으로 돌아와요. 자,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이미 젊을 때부터 한쪽으로 내가 커리어를 쌓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다양한 경험? 이러면 이도저도 아니지 않아요? 라는 반문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건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걸 통해서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번뜩이는 나의 분야를 하나를 또 찾게 되고요. 아니면 번뜩이는 나의 적성, 분야를 하나 발견하기도 하고요. 몰랐던 나의 끼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0대 때 뭔가 이제 하나의 분야를 정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멀티플레이어라고 들어봤죠? 멀티적인 이런 그 얕은 경험들이 나에게 다 경험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좋은 뼈대가 됩니다. 30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분야에 그 분야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일종의 이제 유기적인 관계의 일부의 구성원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그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요새 이 취업 그 분야 트렌드를 보면요. CEO들도 우리 뽑으려는 신입사원들한테 뭘 제일 많이 보냐? 자, 첫 번째로 이걸 많이 봅니다. 주인의식. 한마디로 주체성, 주도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주인의식, 주체성, 주도성 이거를 예전에 솔직히 CEO분들이 이것까지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들어와서 열심히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에 일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가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자, 요새 CEO들은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상하 이 위계질서가 분명했던 조직은 그랬지만 요새는 회사도 위계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평등화, 존경하고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존경, 인격을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평등하게 그렇게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급 같은 거 이제 대리, 뭐 과장, 뭐 부장 이런 것들도 다 없애는 추세고 그냥 뭐 매니저님 서로 간에 매니저님, 뭐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만큼 평등화된 그런 급수대로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인드 자체도 서로 간의 CEO적인 마인드로 이 회사를 같이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인식을 달리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래? 이럴 수 있지만요. 일단 내가 마인드를 조금 달리 가지려면 다양한 경험을 일단 쌓아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게 다 나한테 축적이 되잖아요. 이게 다 나의 실력이 돼요. 이 실력들이요. 나중에 30대 때 가면 이게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더 능수능란한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실력이 능력으로 돼버리는 순간 이건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요. 자, 능력이 많은 유능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카웃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20대 때 아무리 내가 발로 뛰면서 저 뽑아주세요, 저 뽑아주세요 했던 이 다양한 경험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대 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실력들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서 그 노하우들이 나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유능한 사람은 알아서 스카웃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계속적인 이직을 앞으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제 옛날처럼 부모님 세대처럼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고 쭉 계속 그 직장에서 내가 우두커니 충직한 부하처럼 일을 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내가 어느 작은 웅덩이 같은 그런 회사에서 열심히 경력을 쌓았다면 그걸 통해서 또 그 경력을 통해서 더 큰 데로 이직하고 또 그 커리어를 통해서 더 큰 데로 이직하고 자, 요렇게 계단식 경력을 쌓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은 더더욱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도 한 곳에서만 하나의 경험만 열심히 한 친구보다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많이 한 친구를 더 뽑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뭔가 시야도 넓고 바라보는 그 천리안적인 능력도 더 많긴 해요, 솔직히. 제가 사회생활을 해봐도 내가 열심히 한 분야만 열심히 판 친구보다는 솔직히 여러 분야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진 않더라도 우리가 넓게 얕게 이렇게 모든 거를 섭렵한 친구들이 확실히 보는 눈이 시야가 넓고요. 그리고 이 포부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죠. 담는 그런 포용력이나 여러 가지 천리안적인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주인의식,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보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미래 인재를 많이 뽑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20대는 무조건 고생. 자, 고생이 될 수는 있어도요. 알바가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공모전 아니면 무슨 캠프 아니면 무슨 대회 아니면 무슨 박람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벤트적인 내가 뭔가 가서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딱 한 번이라도 있는 거라도 좋으니까요. 꼭 참여하세요. 자, 이 참여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너무 지저분하죠?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20대 때는 참여라는 거에 의의를 두세요. 20대 때는. 이걸 통해서 물론 성과까지 내면 더 좋죠. 하지만 성과가 아닌 실패여도 상관없어요. 실패여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까지 내가 생각을 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된 사람, 제대로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무조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많이 두세요. 많은 참여에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속에서 내가 분명 깨닫는 것도 많고요. 그 속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내가 뭔가를 20대 때 내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20대 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부모님들이 뭐라 하세요. 하나만 제대로 파도 모자랄 판에 너는 왜 이것도 했다가 때려치고 저것도 했다가 때려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 때려치고. 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경험은 여러 가지를 했다가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취미생활 요새 많잖아요. 취미.
취미생활 아니면 동호회도 좋아요. 동아리도 좋아요. 자, 대외적인 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외적인 활동. 자, 이게 꼭 학교가 아니어도 좋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안 해도 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취미 동호회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무조건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만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20대 때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많이 두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는 거, 많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목표까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자, 자신의 목표 달성 방해 요인이 분명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이실까요? 열등감, 게으름, 지식 부족. 자, 이거 말고도 또 많을 거예요. 뭐 친구가 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요새 게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게임 뭐. 근데 솔직히 친구 게임이 방해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솔직히 친구도 다양한 친구를 많이 만나본 거 도움이 되고요. 게임도 저는 한 카테고리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절제할 줄만 안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 게으름 아니면 동기부여가 좀 덜할 수도 있겠죠. 동기미부여.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방해 요인이 됐던 간에 제일 큰 적은 납니다. 나. 자, 이게 여러분들이 와닿을 것 같으면서도 또 뻔한 얘기 하네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거쳐왔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 하면 항상 내 안에 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천사의 나와 악마의 나. 혹시 최근에 5초의 기적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자, 그 책의 저자가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예전에는 뭔가 하고 싶어하는 해야 될 일들은 정말 많았는데 해야 될 목표 그런 건 많이 정해놨는데 그걸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이유를 보면 항상 내 안에 악마가 합리화된 변명, 합리화된 핑곗거리를 만들더라. 핑곗거리. 합리화된 핑곗거리. 자,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예를 들면 이제 새벽 5시 새벽형 인간이 돼야지 생각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 생각을 해서 딱 5시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정말 당장에 알림이 울리고 나면 좀 오늘 좀 몸이 피곤한데 오늘따라 몸이 너무 찌뿌둥한데 그래 오늘 또 몸 컨디션도 안 좋은데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합리화를 해버려서 도로 또 이런 경험 분명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이렇게 되는 순간 나는 이미 나라는 사람한테 특히 나의 악마의 나한테 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내일이 되잖아요. 이 내일이 분명 오늘처럼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냐? 이 처음을 이렇게 해버리면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해 요인 되는 이 나의 악마적인 부분에서 탈피를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5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알람이 울렸어요. 5시에. 자, 그랬을 때 난 일어나기 싫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 세는 거예요. 5, 4, 3, 2, 1. 자, 딱 제로 하자마자 바로 난 일어나는 거죠.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요. 자, 그 생각할 시간을 5초 이상 준다. 자, 그러면 분명 합리화 핑곗거리를 들고 들어오는 악마가 튀어나옵니다. 내 안에 악마.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하잖아.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또 여기에 합리화된 핑곗거리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주인공이 되시려면 제대로 된 주인공이 되시려면 내 인생의 노예처럼 여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되고요. 자, 나에게 핑곗거리를 만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5초 동안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회를 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행동할 기회. 왜 우리 마라톤 아니면 이 달리기 선수도 딱 5, 4, 3 아니면 뭐 3, 2, 1 하면서 이제 그 준비 시간 일종의 행동할 레디 시간을 줘야지 나는
바로 제로 하고 튕겨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행동할 시간에 5초 레디 시간을 딱 줘야지 5초보다 더 길어진다. 자,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5초 레디, 준비, 행동할 레디의 시간 동안 나는 빨리 그 행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드는 거. 내 몸이 그냥 먼저 튕겨 나가버리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갈 수 있게끔. 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 자, 생각할 시간을 먼저 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몸으로 갈 확률은 안 된다. 몸을 먼저 5초 레디 준비 시간을 주고 생각으로 가게끔 해야 여러분들이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 아까 다양한 경험 20대는 많이 쌓으세요. 뭐 성과가 꼭 좋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 부담감은 전혀 갖지 마시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 의의를 두라라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 인생 조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그럼 두 번째 인생 조언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인생 조언. 자, 첫 번째는 아까 20대 때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였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를 좋아해라. 아,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되게 이분은 되게 어이없는 말을 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반문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뭘 잘하고, 뭘 즐거워하고, 뭘 할 때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가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요. 자기 분석이 제대로 돼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음식 좋아하고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어떤 걸 취미생활을 갖고 그런 거 다 막 파악하지 않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분석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아까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아가는 단계가 2단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단계는요, 사람마다 틀려요. 다양한 경험을 쌓고 20대 중반에 그거를 아니면 20대 초반에 미리부터 결정이 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20대 후반에 가서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아시는 분도 있고요. 30대가 돼서도 이게 필요하신 분도 간혹 있긴 한데 30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늦었다고 할 수도 없죠. 왜냐?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저는 솔직히 30대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찾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정말 늦은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생활을 누구보다도 조기 졸업까지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잘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기 졸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생의 고꾸라지는 그런 순간을 왜 경험을 했냐면요. 대학교 4학년 때 뜻밖의 생각지도 못하게 결혼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네, 결혼을 24살에 일찍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82년 김지영이라는 그 책을 저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공감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의 장밋빛 인생을 생각하고 일찍 결혼을 했는데 자, 생각으로 네, 제가 이 결혼해서 현모양처로 사는 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를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네. 그쵸.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내 배우자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외에 또 시댁 식구들, 또 여러 가지 내 가족들, 또 나라는 이제 사람이 뭐 며느리이자, 엄마이자, 뭐 아내이자 여러 가지 역할에 더 충실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저라는 사람은 그 몇십 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쭉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나는 어디 있지? 나는 왜 자꾸 누구누구의 사람, 누구누구의 역할만 자꾸 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요. 결혼한 지 10몇 년 이후에 그러니까 첫 아이를 저는 이제 늦게 해서 낳았습니다. 30대
초중반에 낳는데요. 그때서 아이를 낳고 나서 진정으로 깨달았죠. 진정의 나를 찾고 싶다. 진정한 사회인으로서의 나를 찾고 싶다는 걸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자,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아이를 잘 키워도 모자랄 판에 제가 30대 초중반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버렸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때 그 인식을 깨닫고 나서 저를 더 이상은 놓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가족들한테 선포합니다. 저는 내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살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뛰어든 분야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그때 불현듯 20대에 못 핀 내 인생을 방송이라는 분야에서 좀 꽃피우고 싶다라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서 저도 모르게 그 6시 내 고향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 리포터 분들이 실제 그 시골 지역에 가서 뭔가 이렇게 현장을 또 재미지게 또 말씀하고 리포팅 하잖아요. 그런 프로를 보면서 인간적인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사는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저거밖에 없다. 그래서 방송 아카데미에 바로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자, 솔직히 그 나이에는 방송 아카데미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와서 아나운서며 뭐 방송 준비를 하는 그런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 저는 솔직히 저를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카메라 테스팅도 시켜보고 이렇게 프로부터 보면서 이런 얘기도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리딩 감각도 좋으세요.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상술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건 저는 제가 좋아하면서 충분히 열심히 배웠어요. 그 젊은 친구들과 섞여서 열심히 배운 그 덕에 그 친구들한테서 많이 제가 얻는 에너지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줬어요. 늦가기로 이렇게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 잡고 이렇게 온 것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 정신을 되게 좋게 보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서 같이 그 친구들랑 어우러서 동기가 됐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아카데미 수료 후에 저의 고난은 계속 시작됐습니다. 이 나이에 여러 군데 경력을 쌓으려고 도전을 해도 방송이란 분야의 진입 장벽은 나이가 일단 우선 기준이 제일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물 먹은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이상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도 태반이었고요. 면접 때까지 가서도 밀린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운 좋게 어떻게든 모 케이블 방송사에서 리포터 생활을 또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자, 열정페이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분야가 것과 다르긴 조금 어느 정도의 페이적인 부분이 더구나 저는 그때 30대 또 중후반을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이게 채우기에는 조금 이게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나의 생계적인 부분도 같이 연결지어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프리랜서 강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든 이 프리랜서 강사 생활도 처음부터 이 계단을 밟아나간 게 쉽지 않았습니다. 뭐든 저는 신입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죽기 살기로 끝까지 버틴 덕분에 지금 제가 모 강사협회 이사까지도 했고요. 또 작년 말에 또 운 좋게도 또 사회공헌 발전 대상에 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상을 받은 또 그런 감사한 수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지만 올해 또 저는 끊임없이 또 다른 영역에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만의 그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쇼호스트에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계속 지금 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계속적인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현 시대는 계속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급변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없어질 직업 아니면 없어질 그런 뭐 부류 직업군에 속해 있다면 힘들잖아요. 물론 뭐 저는 철밥통에 뭐 이런 직군이에요. 앞으로 뭐 더 전도 유명한 직업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요.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 나에게만 집중하세요. 자, 남들은 벌써 이만큼 치고 나가는 것 같아. 남들은 저렇게 탄탄대로 너무 잘 돼. 나는 이 정도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정말 비교는요, 금물입니다. 남과의 나와의 출발선도 다르고요. 남이 더 빨리 나갔다고 해서 더 빨리 좋아질 거라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네. 인생은요, 이 롤러코스터 같기 때문에 내가 늦게서 더 빛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출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한테만 집중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좋아해 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 들어보셨죠? 자존감을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 자, 자신감.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으로 이게 이어져요. 자신감.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취업과 또 연결돼서 말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데 제가 취업 컨설팅도 솔직히 하고는 있거든요. 이 나를 먼저 좋아해 주지 않으면 나를 솔직히 남들한테 저 좀 좋아해 주세요. 저 좀 좋아해 주세요 한다고 안 좋아하잖아요.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누구죠? 물론 가족이 되겠죠. 엄마, 아빠. 분명히 날 좋아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 평생 저보다 오래 사시진 않으시잖아요. 자, 그러려면 그때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도 누군가 나를 든든하게 좋아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뭐 배우자? 배우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이 혈연이 아니에요. 님이라는 글자가 어느 순간 점 하나로 남이 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나를 제대로 좋아해주고 나를 더 많이 키워주고 나를 더 진정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한없이 우울해지고요. 내 인생이 한없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뭘 할 때마다 나한테는 난 이거 자신 없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행동을 먼저 하기도 전에 내가 자꾸 생각으로 나를 묶어놔요. 묶어놓는단 말이죠. 자, 자꾸 나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도전을 안 하게 돼요. 자, 도전을 안 한다는 건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별로 도전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새로운 거 이렇게 뭐 하는 거 안 좋아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경험 20대 때 많이 해봐라. 자,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 도전과 연결이 됩니다. 이 도전이라는 거를 이 기업 CEO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를 되게 높이 사는 게요. 솔직히 남들 귀찮아서 안 해도 될 거를 이 사람은 한 거잖아요. 시간 투자까지 하면서. 자, 그리고 안 해도 될 거를 도전한 거잖아요. 이런 면을 좋게 본다는 거죠. 네, 기업이나 CEO 입장에서는. 자, 그러기 때문에 20대 때 벌써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벌써 도전 정신이 내가 없더라도 생겨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항상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요, 막상 자꾸 내가 안 해보던 거를 경험하고 안 해보던 거 계속 행동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습관이 됩니다. 자, 반복되는 행동. 반복된 행동이 나중에 습관이 된다는 말 들어봤나요? 자,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내 능력이 돼버려요. 내 실력, 능력이 돼버려요. 네. 반복된 그 행동이 나중에는 나에게 점차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자리 잡는다. 자, 그러기 때문에요.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끼를 물론 어느 정도의 뭐 감각적인 끼를 타고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것을 자꾸 이 사람이 써먹지 않는다면 도태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끼를 타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반복된 연습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걸 습관화시키고 그 습관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내 실력과 능력으로 갖춰진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성공의 발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인 사람들밖에 성공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핑계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합리화된 변명이에요. 충분히 우린 흙수저여도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보다 더 늦은 나이에 뛰어든 저도 지금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제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저보다 10년 이상은 더 10년 이하는 더 어리기 때문에 더 무궁무진한 그쵸? 그 시간적인 혜택을 벌어놨고요. 자, 시간적인 혜택을 벌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충분히 저보다 앞서 나갔어요. 저보다 50%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50% 앞서 나갔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행동화만 하시면 돼요. 이 행동을 어떻게 하시냐? 반복된 행동. 반복된 행동을 통해 습관을 만드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의 실력, 능력으로 성공. 자, 이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읽어보셨던 자기계발서가 많을 텐데요. 뭐 혹시 그릿 아니면 뭐 시크릿 여러 가지의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말하는 그런 패턴들이 대부분 다 이 패턴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목소리가 예전에 좀 가늘고 얇고 좀 뭐라 그러죠? 왜 낭낭한 목소리, 우리 왜 예전에 뭐 옥구슬 같은 목소리 되게 좋아했잖아요. 막,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목소리가 저 좋은 목소리라 생각을 했는데, 자, 방송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우리 뭐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 분들이 쓰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분들은 미톤의 중저음의 좋은 목소리라는 거죠. 자, 미톤의 중저음 목소리는 우리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들었을 때 아무리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은 목소리. 근데 내가 톤이 좀 떠 있거나 가늘고 얇은 목소리는 처음에 들었을 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들으면 내가 너무 피곤하다거나 산만하다거나 좀 가볍게 보일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 톤을 좀 낮추는 거를 연습을 좀 부단히 더 많이 했어요. 왜냐? 남들보다 톤이 좀 많이 떠 있었어요. 초반에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30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복식호흡과 그리고 발성 훈련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한 결과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조금 실력으로 나오긴 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정말 어땠을까요? 제 심정이. 정말 빠르게 이 발성을 잘 익히는 친구들이 보면 저는 나는 안 되나? 나는 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이만큼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 더구나 가족들한테 선포를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금방 포기하면 나는 이제 뭐가 되나?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또 하나. 이 인생의 늦은 나이에 이렇게 뛰어든 분야라면 내가 어떻게든 끝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끈기를 갖고 버텨봤습니다. 버텼더니 결국에 이게 습관을 자리 잡으면서 실력으로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 저도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이렇게 막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미톤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바뀌고 싶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반복된 행동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면 이 성공으로는 목표라고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 반복되는 행동은 아주 작은 목표가 돼야 돼요. 세부 목표. 그러니까 요 큰 목표까지 가기 위한 아주 작은 세부 목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내 목표가 이 세상에 유명한 뭐 연예인이 되는 거야 라고 목표를 정했어요. 자, 그럼 반복되는 행동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유명한 연예인 뭐가 되고 싶은데 만약 가수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으면 일단 노래를 내가 좀 못해. 그러면 작은 목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쵸? 노래 연습. 뭐 내가 학원부터 다닌다. 보컬 학원부터 다닌다.
그것도 좋고, 아니면 보컬 학원 다닐 돈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 이렇게 발성감을 조금 입히려고 발성 훈련을 유튜브 보면서 내가 좀 연습을 매일매일 한다.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가능한 거지, 실천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해버리면 습관으로 가고 반복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는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천 가능한 반복된 행동이 가능해야지 습관으로 간다. 그리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성공 목표까지 결국에는 최종 목표죠. 이건 최종 목표. 이루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나를 좋아해라. 자, 나를 좋아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존감 생기고요. 자신감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야지 내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목표도 못 정하잖아요. 최종 목표. 자, 실천 가능한 목표도 못 정하겠죠. 내가 어느 정도로 실천 가능한지 어떤 실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부터 좋아해라 라는 거를 제가 두 번째로 아까 조언을 드렸어요. 나부터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실천 가능한 목표, 내가 오늘 발성 연습 5분이라도 했어. 자, 그러면 너 너무 잘했어. 역시 박준이 너 너무 최고야. 역시 너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자, 내일도 열심히 우리 5분 또 해보자. 내일 한번 1분 내서 6분 해볼까? 이렇게 나를 내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나의 자긍심, 자아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존감도 저절로 올라가고요. 자신감 높아지죠. 왜냐? 어제의 내가 다른 오늘의 내가 보이니까. 분명 어제보단 다른 오늘의 내가 분명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보다 다른 나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번째, 나부터 사랑해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나의 롤모델. 이제 여러분들 목표까지 좀 이제 정해봤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반복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좀 이 사람처럼 나도 좀 따라가고 싶다는 롤모델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스티브 잡스 이렇게 여러 분들은 좀 많지만 요새는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튜버 많이 좀 꿈꾸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왜냐면 요새는 나를 알리는 PR 시대거든요. 나를 알리는 PR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알려야 그만큼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옛날에는요, 솔직히 나를 알리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뭐랄까요? 자, 이거를 글로벌화 아니면 시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었죠. 왜냐? 자, 여러분들도 지금 봐봐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 작년까지만 해도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번 강의를 이렇게 대면 강의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솔직히 대면 강의할 때 질문을 많이 던져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문 많이 던지는데 질문 지금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자, 코로나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적인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강의도요, 다 실시간 강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과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했었는데, 줌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소통이 되니까 좀 답답한 게 덜 하더라고요. 사람들 얼굴도 보고, 제가 질문도 던지고, 그분들이 대답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소통을 못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자,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해외 팬 아니면 해외 여러 사람들과도 교류가 많아지더라. 이건 이미 유튜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인스타, 페이스북, SNS 기반으로 해서도 열심히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 SNS가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세 번째 이거와 좀 연관이 있네요. 세 번째 조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
나만의 자산을 30대 때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해라 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나를 먼저 좋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적성이 있고 어떤 목표 정도의 가늠치로 내가 맞춰서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지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다 했고요. 자, 세 번째 인생 조언 마지막입니다. 자, 사람을 좋아해라. 자, 내성적인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사람을 좋아해라. 자, 내성적인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있어서 조금은 힘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성적이면 뭐 다음 도태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조금 내 마음을 오픈 마인드로 열고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MBTI로 보면 E가 아닌 I의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라는 분야를 뛰어든 것도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를 보면서 저도 신기하고요. 학창시절에 저는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좀 바뀌었어요.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된 행동을 통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결국에 성공의 가도로 달리더라. 저도 모르게 직업적인 병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내성적이고 뭐 좀 그렇다 그러면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의 동호회 사람들부터 조금, 아니 동아리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영역을 좀 넓혀서 사람의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편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사람의 인맥이 내 자산이 돼요. 아까 다양한 경험이 내 자산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사람 인맥이 내 자산이 됩니다. 다양한 인맥, 가지치기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이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내 영역을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보다 더 넓은 기회가 더 많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와요. 자, 이 사람의 인맥이 내가 다양하고 넓을수록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자, 솔직히 기회는 내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하지만 옛날 같으면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부단히 했어야 됐지만 요새는요, 내가 나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나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는 것만으로 SNS를 통해서 알려도 좋아요. 인스타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블로거가 됐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버가 됐던 그런 거 통해서 알리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냥 모임, 동호회도 좋아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좋고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사람 인맥을 넓히면 그 안에서 기회들이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력서 내고 해서 어떻게든 최종 결과까지 올라가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인맥을 많이 쌓아놓고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최종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인 거는 이게 더 많이 걸려요. 시간은 이게 더 많이 걸리는데 퀄리티적으로 보면은 분명 이게 내가 열심히 발로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요. 나한테 더 큰 임팩트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는 인생의 기회는 3번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그 기회들이요. 솔직히 귀인 이 인맥들 안에서 좋은 기회들이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자, SNS. 그러니까 저도 지금 원래는 나를 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지금 이 SNS, 인스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그래도 은연중에 그 관련된 분야 있잖아요. 조금 이제 관심을 보여서 팔로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그분들이 팔로우 신청을 하는 목적,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이쪽에 이 사람이 좀 두각이고 경력이 있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섭외 요청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그런 러브콜 요청이 오는 거죠. 아, 저희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한번 요때 해주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실제로 강의 같은 거를 이제까지 사람 인맥을 통해서 이게 기회를 많이 받긴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모임 활동을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요새 시대는 이제 코로나 후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제 모임 동호회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로 사람 인맥을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SNS로 저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런, 커리어를 쌓고 있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줘야지 나중에 기업체나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이력서 외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실제로 모 기업에서는 여러분의 뭐 인스타, SNS 하고 있는 그 계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튜버 계정도 좋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력과 활동들을 했는지를 가늠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보다 이거를 더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보다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판가름하고 뽑는 시대가 오기도 할 거예요.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가 역으로 오거나.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더 많이 갖춰 놓으시고 이걸 통해서 PR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쉽게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모바일 쇼호스트에 도전을 하는 이유도 있겠죠. 코로나 이후로 격변을 하면서 이 홈쇼핑 방송 매출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모바일 쪽에 좀 포커스를 둔 게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 밀레니엄 Z세대시죠. 우리 친구. 밀레니엄 Z세대를 겨냥해서 저는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해서 저는 이제 그쪽 방송과 연관된 그쪽을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에서 보게 된다면 많이 또 저를 또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PR 브랜드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되겠어요. 예,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인맥을 아날로그적으로 채우지를 못하고 더 큰 인맥, 더 넓은 인맥을 해외까지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오신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쓰고 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경험을 써야 될지 몰라요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SNS에다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축적을 해놓으면 내가 이러고 했었네? 그럼 그런 경험을 쓰시면 되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포트폴리오화 시켜서 기업체에다가 내셔도 돼요. 남들하고는 좀 다른 발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취업도 더 잘 되고요. 약간 개성을 좀 묻어놔야 돼요. 남 지원자랑 다르게 가셔야 되는 게 앞으로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그려나가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직도 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친구들이 나의 경력, 경험을 많이 잘 만들어 놓는 친구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시간이 이제 저 조금씩 훌쩍 벌써 가고 있는데, 나의 롤모델을 하나 정해 놓으시고요. 그분이 밟아온 전처대로 하시는 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의 행동, 그분이 생각해왔던 마인드, 그분의 했던 그런 훈련법 것들을 따라 하시는 건 좋대. 자, 그 일부는 따라하되 나를 아예 버리시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일단은 개성을 그대로 각져 가셔야 되는데 이 개성을 어떻게 가져가시냐? SNS에다가 여러분들의 개성을, PR을, 축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고 계신 분은 상관없고 지금도 안 늦었고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체의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 쓸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 계정을 쓰라는데도 꽤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계속 기업체들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뽑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면접을 더 많이 강화시키는 이유도 그거예요. 실제 보고 이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판가름하겠다. 근데 면접 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보다 더 확실한 걸로 이 친구의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SNS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PR을 통해서도 나의 포트폴리오를 축적하기 위함을 통해서도 SNS에다가 나의 포트폴리오화 시켜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인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1시간 동안 얘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2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제 인생을 다 풀어서 지금 설명하기도 저는 지금 일부 단 2%도 말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저한테 뭐 여러 가지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SNS, 저한테 뭐 SNS로 팔로우 요청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의 일상을 보시면서, 아, 이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저가 하는 식으로, 롤모델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식으로 그냥 조금, 귀담아서 조금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종의 벤치마킹 하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제 이름을, 빨간글씨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빨간글씨 쓰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조금은 그냥 참고 차원에서 네, 인스타 네, 알입니다. 알리 준이.알리입니다. 인스타 뭐 팔로우 요청하셔서 제가 어떻게 뭐 이런 인스타를 내 PR로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저도 이제 솔직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특히나 저희 쪽 분야,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걸 안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해야지 나의 그걸 브랜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SNS가 일반인 분들의 나의 커리어를 쌓는 거에 있어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NS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하셔도, 당연히 제 나이 때 되면 여러분은 이미 SNS 팔로우가 이만큼씩 늘어나 있고, 당연히 그 안에 기회는 여러 번 여러분들도 올 수밖에 없어요. 인사 담당자분들 중에는 최근에 오히려 블로그나 SNS나 이런 걸 보고 그 친구들의 일상적인 부분, 커리어를 보고 스카우트해서 뽑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면 인사 담당자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밀레니엄 Z세대 분들로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옛날 이력서 자소서 보고 그대로 뽑고 이건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SNS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조언 제가 3가지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20대인 점을 감안해서 20대 때는 다양한 경험 쌓아라.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라. 많이 쌓아라. 20대니까. 자, 대신에 이제 30대로 가면 이 중에서 한 분야 쪽에서 조금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30대는 집중이 필요하죠. 집중이 필요하고요. 20대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2번째, 나를 좋아해라. 우리 누군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궁금해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파악하려고 그러죠. 연예인들만 해도. 저 때는 H.O.T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H.O.T의 모든 일상을 다, 이 토니 오빠는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상형이 뭐고 이런 걸 다 파악했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거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적성을 파악해서 그쪽에서 나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아까처럼 얘기했죠. 습관화시키는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셔라. 3. 사람을 좋아해라 라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을 저는 이제 동호회 모임 활동, 아날로그적인 것도 좋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SNS로 나 자신을 많이 알리는 PR 겸 포트폴리오 경력을 쌓아놔라. 그리고 많은 인맥이 만들어놔야 이 인맥들이 나중에 나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더라. 스카우트에도 많이 오기도 하고요. 제가 악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이 특강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정도로 좀 짧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더 궁금하신 사안이나 아니면 저는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내 경력을, 커리어를 쌓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제 SNS 준이.알리 인스타 팔로우 신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탄탄대로로 가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때 정말 할 일은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앞으로 꼽힐 일이 더 많은 그런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항상 멋진 인생, 멋진 활동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준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